병원 진료가 불만족스러웠다면 이건 분명 의료법 위반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결과가 기대와 다르거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끼거나 진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게 되었다면 곧바로 병원 신고나 고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는 억울함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의료과실, 손해배상, 계약 또는 소비자 분쟁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수술이나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술 후 결과가 예상과 다르거나 치료 후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했는지, 일반적인 의료 수준에 맞게 진료했는지, 발생한 손해와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경우 핵심은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후 염증이나 출혈, 흉터, 통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지, 의료진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는지, 문제가 생긴 뒤 적절히 대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병원마다 진단이나 치료 방법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첫 병원에서는 단순 염좌라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골절이 발견됐거나 한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경과 관찰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오진이나 의료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진료를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비급여 진료비가 다른 병원보다 비싸거나 환불을 거절한 경우도 곧바로 의료법 위반은 아닙니다. 비급여 금액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고 이미 시행된 진료나 시술 비용의 환불 여부는 계약 내용과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비용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고지한 금액보다 더 청구했거나 하지 않은 진료비를 받았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의사가 원하는 검사나 약 처방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진료 거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는 의학적 필요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진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진료를 거절했다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병원에 대한 불만은 의료법 위반 고소만이 아니라 의료과실, 민사분쟁, 단순 서비스 불만 등으로 구분해서 해결해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피해를 복구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피해가 크다면 신속히 의료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한 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를 검토받고 보건소 신고와 형사고소, 의료분쟁 조정, 손해배상 청구 등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적절한지 결정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